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결국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심정을 저희 시청자들께서 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단일화를 위한 양측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던 우리 유권자들께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 결과 보고라고도 볼 수 있겠고 희망의 불씨가 100% 꺼진 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반응도 섞여 있는 결과 보고에 단일화는 끝났다. 이런 맥락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진실로 최선을 다했다. 특히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 여기서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는 이태규 선대본부장을 말합니다. 총괄본부장이죠. 이태규 총괄본부장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여러 차례 전화 시도도 했고 문자도 보냈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전권 대리인이 누구인가를 나중에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태규 총괄본부장, 이제 정권 대리인이 됐다는 겁니다. 진지한 협상을 해왔고 어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마지막 최종 합의를 해서 정권 대리인들이 각각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까지 다 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회동을 하자. 양쪽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회동을 하자. 그 일정 조율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전권 대리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양쪽 후보가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전권 대리인의 합의가 곧 최종 합의고 그건 후보들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플러스 알파의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달라. 철회 명분을 좀 더 제공해달라. 이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자택을 방문하겠다.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찾아가겠다.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답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전라남도 목포로 출발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상 상황이 또 벌어져서 오늘 새벽 0시 40분, 12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시간에 또 회의를 다시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협상 중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회동을 갖자는 공개 제안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자 그 요청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해왔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해라. 오늘 일요일. 그리고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전 4시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오전 7시, 3시간 뒤 오전 7시에 이제 시간, 장소를 정하기로 그래서 서로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 9시쯤, 오전 7시쯤 결렬이 통보됐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물밑 협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협상 과정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단일화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경상북도 영주를 향해서 가던 유세차를 돌려서 안철수 후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겠다. 흉금을 터놓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늘 아침까지 거의 새벽까지 긴박하게 양쪽의 전권 대리인들이 이제 협상을 하면서 단일화의 최종안에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후보 사퇴의 명분을 달라, 그 얘기가 나오던 끝에 갑자기 저쪽에서 답이 없었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의 불씨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남겨놓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향한 단일화의 그 희망의 끈은 계속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더니 그 대리인들, 정권 대리인들 협의가 있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사전 약속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파국이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보고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찾아가라 라고 충고도 하고 요청도 했지만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전화도 여러 차례 하고 문자도 많이 드렸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못 받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어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의 전화번호를 좌표를 찍은 다음에 거기에 문자를 2만 통이나 보냈대요. 단일화하라. 이런 것을 압박하는 그런 문자들이었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자기의 휴대폰이 뜨겁다, 온도가 올라가 있다라고 기자들을 보고 만져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렇게 수만 통의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랬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보낸 문자를 못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관계자에게 그럴까봐 다 얘기를 해줬다. 윤석열 후보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으니 살펴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자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결렬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안철수 후보가 왜 결렬을 통보해 왔을까?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답하더라.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권 대리인을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태규 본부장으로 한 것은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고
안철수 후보도 카이스트 교수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인연의 끈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서로 이야기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그 협의 채널로 하자는데 또 흔쾌하게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다는 얘기도 했고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7시가 좀 넘은 시점에는 경북 영주에 통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차피 아침에는 못 갈 것 같아서. 그때쯤에 단일화가 어렵겠구나. 희망이 있었는데 단일화가 어렵겠구나. 그 2월 13일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30분에 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그걸 유일한 제안이라고 했었지요. 그때도 그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이건 협상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권 대리인들이 만났을 때는 사실 여론조사 얘기가 거의 안 나왔답니다. 뭐 여론조사를 뭐 적합성을 묻느냐, 경쟁력을 묻느냐,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정권 대리인들이 만났을 때는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말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고, 경북 영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뜨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2월 3일부터 물밑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설명을 또 했습니다. 성일종, 임명진, 장제원, 이태규, 윤상현, 신대현, 이런 쪽에 양쪽 카운터파트를 삼아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상이 있었다는 거고, 진정으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내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저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이제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께 보고를 한 것은, 후보가 직접 그런 디테일을 보고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에는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인지 거부하는 것인지 그 얘기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안철수 후보 쪽에서 끊임없이 요청해 왔던 것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입니다. 그러면 정권 대리인들끼리 협상해서 여론조사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조롱, 비난, 이것은 안철수 후보의 그 인격을 그 밑바닥까지 핥히고 지나간 그러한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과를 받아달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총리가 되고 그것도 책임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쪽에게 장관을 제청할 수 있는 장관 자리를 한 서너 개. 글쎄요. 예전에는 뭐 2대1로 한다. 뭐 3대1로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해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의 비전을 수용해달라. 예를 들면 연금개혁,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해온 것들을 수용을 하는 그런 전격적인 발언을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에는 그런 말이 일절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말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윤석열 후보는 립서비스만 한다. 진정성이 없다. 윤석열 후보에 직접 제의가 없다. 구체적인 콘텐츠를 담은 제의가 없다. 밑에 있는 사람들만 껄쩍댔다. 말이 좀 심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새벽까지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새벽에 목포에서 상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다시 불발됐다는 통보가 있었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뒤에 있을 예정인 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저녁 8시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전역 의총까지 지켜본 뒤에 최종적인 자신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1시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 국민보고 그 내용은 매우 안타깝고 많은 유권자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을 답답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시간대별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상한 보고는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토록 원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타부타 수용 여부에 대한 말은 없었다. 그것이 윤, 안 두 사람의 단일화를 더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까지 상황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속보가 있는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